전 감자이고요. 오늘 코파일럿 플러스 PC 제가 하나 구매했거든요. 그 실사용 후기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AI에 최적화된 PC라고 하는 브랜딩이 돼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실제 써보니까 이렇더라 요런 얘기입니다. 우선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뭐냐? AI에 최적화된 PC라고 하는데 어떻게 AI에 최적화가 되었느냐?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었는데요. 기존의 인텔 기반의 CPU와 그 위에 돌아가는 윈도우가 아니라 ARM 기반의 CPU인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위에 윈도우 ARM 버전을 돌립니다. 참고로 ARM은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AP라고 불리는 스마트폰용 CPU, 그리고 맥에서 사용하고 있는 M1, M2, M3, 최근 M4까지 다 ARM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NPU, 그러니까 인공지능만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성능이 얼만큼 되냐라고 했더니 40톱스 이상이라고 하는데 1초에 40조 회 계산을 하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뭐 감은 안 가지만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일반 PC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플랫폼이 다릅니다. 사람으로 치면 미국 사람, 중국 사람, 완전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먹는 음식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듯이 ARM과 X86, 그러니까 인텔에서 만든 CPU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미국 사람이 중국 영화 보면 이해 못하고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의 영화를 보면 이해를 못하겠죠. 언어가 안 되니까. 문화도 다르고. 그래서 통역을 시키는 에뮬레이터라고 하는 기능으로 서로 프로그램들이 호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 호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이런 호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럼 네가 산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어떤 거냐?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산 건 요놈입니다. ASUS 비보북 S 15인치 올레드 스냅드래곤이고요. 얘가 램이 32기가고 네가 1테라입니다. 제가 얘랑 뭘 고민했냐면은 삼성의 갤럭시 북 4 엣지 요 고민했고요. 그리고 아직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고민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민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메인으로 맥북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미래가 불확실한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이 있어서 마음속으로 200만원 이하로 사자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ASUS가 엄청나게 좋은 노트북이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이 비보북 브랜드가 약간 상급은 아니고 중상? 뭐 요런 정도의 포지셔닝에 있는 노트북인데 제가 매력적이었던 건 32기가 램에 1테라 SSD를 제공해준다. 그런데 가격은 174만 7천원, 뭐 여기에 카드 할인 받고 하면은 좀 더 할인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었고요. 삼성의 갤럭시북 엣지는 램이 16이고 저장 장치가 빠르다곤 하지만 512기가입니다. 메인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돌려보고 싶은데 램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512도 좀 아쉬운데? 그래서 ASUS 가성비 짱이다 라고 했고요. 제가 끝까지 고민했던 게 가격은 좀 비싸지만 서피스 랩탑 살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이게 256 SSD에 16기가 램인데요. 갤럭시북 엣지보다 더 스펙이 떨어지죠. 만듦새는 좋다고 하지만 요 정도 스펙을 200만원 넘게 준다? 이것도 사전 예약인데 200만원 넘게 줘. 제가 만약에 메인으로 썼다면 뭐 그럴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서피스 너무 비싸다, 스펙 떨어진다, 갤럭시북 4 엣지 스펙이 좀 딸린다. 그래서 그냥 노트북 품질에 대한 기대는 조금 접고 그냥 램 많고 SSD 풍성하고 여기에서 이것저것 돌려봐야겠다 생각해서 ASUS의 비보북 S 15인치를 구매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상적인 코파일럿 PC는 어떤 모습이냐? 일단 배터리 효율이 엄청납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M3 맥북이랑 비교했는데요. 비디오 틀었을 때 20시간 이상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ARM 기반의 제품 특징들인데요. 기본적으로 발열 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발열이 잘 관리된다는 건 배터리가 오래 간다라는 거와 관련이 있죠. 그리고 온 디바이스 AI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이 없어도
아무래도 그냥 노트북에서 코파일럿 돌리고 다양한 인공지능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내세웠고요. 윈도우 자체 기능 중에는 코파일럿, 리콜, 라이브 캡션, 그리고 코크리에이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가 구현하고자 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현재는 어디까지 지원이 되느냐? 배터리 효율 우수합니다. 이건 제가 며칠 써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배터리 오래가는 노트북 찾으신다면 코파일럿 플러스 PC 인공지능 안 쓰시더라도 추천할 정도로 뛰어나고요. 발열 관리 굉장히 좋습니다. 팬 도는 소리 잘 못 들었어요. 물론 무거운 작업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인텔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열 관리가 잘 됩니다. 다만 AI 기능이 좀 아쉽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리콜 기능 지금 안 되고요. 또 야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했던 라이브 캡션 기능 현재 영어만 지원합니다. 한글은 한국어 말하면 한글로 번역한 요런 정도 수준인데 그럴 거면 유튜브 자막 보면 되지 뭐 굳이 요런 생각도 들고요. 카메라의 효과주고 요런 것도 있는데 요건 뭐 굳이 줌이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코크리에이트 기능 요거는 뭐 제한 없이 다 쓸 수 있는데 이걸 그렇게 많이 쓰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러면 노트북의 관점에서 코파일럿 플러스 PC 괜찮나? 일단 ARM의 장점들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휴대성 좋고요. 배터리 수명 굉장히 길고요. 동영상으로 20시간 간다고 했고요. 반응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부팅도 빠르고요. 닫았다가 열었을 때 화면 켜지는 것도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맥북 쓰다가 윈도우 썼을 때 처음 느끼는 게 왜 이렇게 화면이 늦게 켜지지 였는데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그런 거 없이 반응이 빠릿빠릿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단점이 있는데요. 호환성 문제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이상은 대부분 쓰는 인텔용 프로그램을 에뮬레이터로 돌려야 되는데 요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특히 게임이라던가 전문 프로그램들 이런 거 안 돌아갑니다. 저도 여기서 인공지능 관련된 프로그램 몇 개 깔아 보려고 했는데 아예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지원이 되는지 요거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런 고성능을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냥 대충은 M3 맥북 정도의 퀄리티다, 성능을 낸다, 요런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엄청 무거운 작업들 돌린다, 특히 LLM 모델을 그냥 내 노트북에 받아서 돌린다, 요런 거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 고를 때 ARM 기반의 윈도우 시장이 커질까? 라고 하는 약간 불안한 미래가 있거든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좋아졌지만 과연 이게 생태계가 구성이 될 정도로 괜찮은 거냐? 요거는 한번 지켜보죠. 앞에서 노트북 관점이었다면 인공지능 관점에서는 어떨까? 모든 영역에 코파일럿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파일럿을 통해서 뭔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할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온 디바이스다 보니까 속도도 빠르고요. 오프라인에서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또 NPU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미끌미끌 잘 돌아갑니다. 엄청나게 빠르다까지는 말할 순 없지만 확실히 웹을 통해서 서버에서 처리하고 가지고 오고 이런 시간들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리콜, 실시간 번역 등등등등 마이크로소프트가 자랑했던 기능들이 아직 안 됩니다. 리콜은 8월에 된다고 하는데 이 진짜 될지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기능 제한이 있다. 한번 봅시다. 지금 하루에 지금 한두 번씩 계속 업데이트 올리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감히 한번 예상해 보고요. 그래서 코파일럿 플러스 PC 누가 쓰면 좋으냐? 첫 번째, 인터넷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등의 마이크로소프트 관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 강추합니다. 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외부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작업은 뭐 요런 정도죠. 그런 분들 너무 좋습니다. 배터리가 끝장나게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작업하시는 분들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세 번째, 이런 분들은 지금은 많이 없겠죠. 앞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코파일럿 중심으로 뭔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 꼭 필요하다고 추천합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쓰면 안 돼. 첫 번째는 게이머, 게임 되는 거 개뿔 없습니다. 뭐 스타크래프트 1, 오버워치 뭐 이런 거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쓰는 거 잘 안 되고 제가 스팀 또 깔아봤거든요. 야, 생각보다 지원 안 되는 게임 엄청나게 많고요. 게임 패스 자체도 이 PC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게임 하시는 분들 별로고요.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들 안 됩니다. 특히 프리미어 이런 것도 아직 안 되거든요. 뭐 앞으로는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안 돼요. 맥은 인텔에서 암으로 바꿨을 때 프리미어도 바로 암 버전을 출시했었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도비가 과연 이 생태계가 클 수 있을까? 이렇게 간을 보고 있는 건지 바로바로 출시를 안 해주더라고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잘 돌아가는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실제 작업을 해서 정상적으로 출력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제가 잘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고사양 작업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GPU를 통해서 뭔가 작업을 돌리는 거 여기서 안 되거든요. 뭐 램을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이 GPU를 단다거나 뭐 이런 거 다 안 돼요. 그래서 뭔가 고사양 약간 어렵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샀고 요걸로 재밌는 거 좀 해보러 가는데요. 이제 실제 화면에서 제가 말한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제 코파일럿 플러스 PC입니다. 화면이 OLED라 제가 시커멓게 했고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여기 코파일럿이 있고요. 그리고 키보드에도 코파일럿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면은 이렇게 바로 코파일럿이 뜨고 코파일럿 플러스 PC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질문을 하면은 질문도 꽤 잘 해줍니다.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잘 나오고요. 요거는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아니더라도 다 쓸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코파일럿 때문에 코파일럿 플러스 PC를 산다는 건 좀 그래요. 그리고 리콜 없고요. 라이브 캡션 기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라마 3.1이 나와서 요 내용을 보려고 해요. 그러면 윈도우 컨트롤 L을 누르면 상단에 이렇게 보이죠. 영상 이렇게 틀어보면 네, 요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하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막을 키면 되는데 뭐 굳이 이렇게까지 봐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번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한글이 안 돼서 요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되긴 되는데 뭐 한국에서는 딱히 쓸 일이 당장은 없다. 자, 그리고 그림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원래 잘 그리는데 트랙패드에서 그리고 있어서 좀 별로네요. 자, 이렇게 그렸고 여기 코 크리에이터라고 있어요. 그럼 제가 귀여운 꼬마이라고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독창성을 최대한 올려보면 아하, 그렇습니다. 제가 못 그리는 건지 하여튼 이상한데 그런데 이게 뭐 된다고 해서 딱히 뭐 어디 써먹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얘가 밀고 있긴 한데 이걸 도대체 어디 써먹어야 좋은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별로 쓸모없다 라는 생각 하나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럼 마이크로소프트가 말한 기능들이 아직까지 쓸 수는 없고 지금 된다고 하는 것도 딱히 실용적이진 않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야 되냐? 라고 했을 때 저는 MS 오피스와 결합된 이 코파일럿을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아닌 오피스에서도
코파일럿이 작동합니다. 심지어 맥에서도 돼요. 그런데 좀 더 빠르게, 수월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는 데는 유리하다. 작업하는데 조금이라도 빠른 부분이 효과적이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워드에서 디지털 마케팅 전략 기안서를 작성해줘 라고 하면 이렇게 작성을 해 줍니다. 작성되는 거 한번 보면은 생각보다 신기하고, 자 이렇게 써줬는데 꽤 뭐 나쁘지 않게 잘 써줬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 영혼 없이 작업을 해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코파일럿 눌러서 이 문서를 요약해줘 라고 하면은 이 문서를 다 읽지 않더라도 이렇게 요약해 줍니다. 근데 너무 길게 해줘가지고 5개의 문장으로 요약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약이 잘 되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코파일럿을 통해서 간헐적 단식에 대한 슬라이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아직 좀 아쉬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슬라이드도 만들어 줍니다. 뭐 디테일하게 프롬프트를 넣으면 더 디테일해지겠죠. 엑셀도 되는데 아직 한글은 지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파일럿 플러스 PC는 기존 PC와 다르게 특별히 뭔가 되는 건 아직 없다. 여러분들이 산다고 한다면 좀 더 기다리실래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그런데 MS 오피스를 중심으로 뭔가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쓸만하다 라는 정도로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